고구려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 고구려는 1세기 초에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 이제 고구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원래 고구려가 처음에 수도를 정한 곳이 졸본이라고 해서 저 위쪽이에요. 이렇게. 위쪽에서 수도를 정하다가 국내성이라고 해서 조금 내려온 거야. 아래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도를 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대요. 이때 말하는 기틀이라는 거는 기초를 말하는 거야. 또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CC가 아니라 시스템. 이런 걸 마련을 했고 영토를 확장을 해 가다가 1세기 후반에 태조왕 동그라미 해볼까요? 태조왕 때 뭐 했냐?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가려고 했대요. 우리가 저 앞에서 여러 국가에 성립했을 때 뭐 너희 외웠나 모르겠어요. 부여, 뭐 고구려, 옥저, 동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고, 옥동, 마변진, 사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확대하면 고구려 아래쪽에 옥저가 있다고. 그치? 근데 지금 태조왕은 옥저를 이렇게 먹었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다 고구려께 된 거지. 그죠? 그리고 요동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어. 중국 쪽에. 그쪽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그걸 요하강이라 하거든. 요하강에서 요하강을 기준으로 동쪽이 요쪽이잖아. 여기를 먹었다는 거지. 그럼 영역으로 보면 고구려가 이렇게 확장을 했겠네요. 뭐 이런 느낌. 그지? 누구 때? 태조왕 때. 태조왕 때 그렇게 했대.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줄 쳐놓자. 계루부 고씨가 들어와 왕위 세습의 시작 별표. 왕위를 세습했다는 거는 이제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왕권 강화. 하나 20쪽? 얼굴이 빨개. 너무 춥지. 그 다음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도 중요해. 별표 2개 할게요. 중앙 집권 체제라는 거는 왕권이 권력이 중앙이라는 건 왕에게 집중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왕권이 세졌다라는 거지. 누구 왕 때부터? 고국 천왕 때부터래요. 빨간 펜 별표 2개. 고국 천왕 때부터인데 이분이 뭐랬냐? 수도와 지방을 오부 체제로 정비했대. 그 말은 이제 무슨 부 이걸 5개 만들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다는 건 왕의 힘이 지방까지 못 미치니까 자기의 신하를 대신 보내서 관리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진대법이라고 해서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대요. 빈민이 뭐냐면 가난한 백성을 말하고 한자로 구제한다는 거는 뭐야? 돕는다 거거든. 가난한 백성을 돕는 법이 진대법이래요. 그럼 어떻게 돕는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쌀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가을은 쌀이 많이 있어. 근데 제일 쌀이 없는 계절이 봄이에요. 봄. 그럼 봄철에 보통 가난한 백성들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럼 그거를 방지하려고 국가에서 봄철에 곡식을 빌려줘. 그러면 곡식이 추수될 때 가을에 갚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진대법이에요. 하나 써놓을까 왼쪽에? 봄철에 곡식을 빌려줘. 그걸 대여한다 그러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 요런 것들을 일종의 그러니까 복지제도 같은 거를 그때 당시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기존의 군장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의 짱들을 중앙으로 편입을 시키고 부자라는 거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지. 그 말은 왕권이 이제 강해졌다는 거야. 자기 아들내미한테 왕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졌다. 왕권이 힘이 세졌다. 그리고 관등제라고 하면 관리의 등급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거야.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거를
10개 정도로 마련했대요. 그래서 10여 등급제라고 해요. 그거의 대표를 수상이라고 하고 제일 높은 신하 이름이 대대로였대. 대대로. 이런 거를 누가 했다? 고국천왕이 다 했다. 고국천왕 때 이거 저거 다 했으니까 왕권이 세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백제로 갑니다. 백제는요, 너희 혹시 백제를 누가 세웠는지 알아요? 누구? 온조라고 하는 애가 세웠다? 근데 온조는요, 주몽의 아들이야, 주몽. 그럼 주몽이 누구야? 고구려를 세운 사람. 즉, 백제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후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한강에서 원래 살던 애하고 연합해서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쌤이 제일 중요한 걸 파란색, 두 번째 중요한 걸 빨간색, 두 번째를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서 할게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와 연계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한강 유역은 지금의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너희 위례라고 해서 잠실 근처 그쪽에서 이제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워요. 그게 이제 백제라고 하는 거고, 백제에서는 왕권을 강하게 만든 사람이 고이왕이에요. 별표 하나만 할게요. 고이왕도 똑같이 아까 고국천왕처럼 관등제를 정비하는 거야. 아까 관등제가 뭐였어?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거. 1등급부터 쫙 줄 세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왕권이 세진 거예요. 왕 아래쪽에 줄을 쫙 세우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근처에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거를 합쳤다는 거는 어쨌든 영토를 확장했다. 영토를 확장한 것도 이제 왕권이 강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신라예요. 신라는 아까 우리 왜 백제는 고구려와 연계성이 있었지, 그지? 근데 신라는 혼자 그렇지 않아. 혼자 다르게 좀 컸어요. 그래서 신라의 경우는 진한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치상 지도는 안 그려도 돼요. 신라가 어쨌든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고 백제가 여기 있고 고구려가 여기 있는데, 너희 우리나라 지도를 잘 보면 산맥이 여기 태백산맥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가운데 소백산맥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신라는 산으로 막혀 있어. 막혀 있고 얘네는 산맥이 여기 사이에 없어요. 그냥 다 강이거든.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심지어 아까 같은 뿌리잖아, 그지?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 세웠으니까 같은 뿌리인데 얘 혼자 왕따인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신라를 세운 사람은 다양한 썰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썰도 있어. 인도 사람이 세웠다 뭐 이런 썰도 있을 정도로 좀 독특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건너편에 그때 당시에 세계 1등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여기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무역을 하기 편한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막혀 있죠,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발달이 늦은 거야. 그래서 문물 수용이 늦어가지고 나중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무역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바닷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네는 그런 특징적인 지형적 특징이 있어서 중국 문물 수용이 어려웠어. 그래서 발전이 느린 거지. 어쨌든 선진국하고 늦게 만나니까. 그 다음에 초기에는 얘네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해요. 이때까지 왕권이 약해. 그러다가 내무랑, 빨간색 하자. 별표 1개. 내무랑 때부터 이제 왕권이 세져. 내무랑 때는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해요. 그 전까지 돌아가면서 했어.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혼자 하니까 왕권이 세진 거지. 그다음에 왕호, 왕을 부르는 말로 왕이라 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마립간을 써서 내물마립간이라 불렀어요. 내물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물마립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내무랑은 제일 유명한 일이 뭐 했냐면, 내무랑이 신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일본 애들이 신라 땅에 들어왔어. 침입을 했어요. 근데 그 신라는 지금 힘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위기를 느꼈어.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헬프를 쳐요. 그때 광개토대, 너희도 알잖아. 광개토대왕 유명한 사람이잖아.
헬프를 쳐 도와달라고. 얘가 도와줘. 근데 왜 국제사회는 공짜가 없잖아요. 도와주는 대신 대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도와주고 대신 너네는 내 말을 다 들어라. 이런 식으로 간접 지배를 하게 돼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도와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일본이란 국호가 없었어. 그냥 외놈들, 외구 이렇게 불렀거든. 걔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얘네를 무찔러줘가지고 광개토대왕이 간접 지배를 하게 돼요. 그 증거물이 여기 동그라미 해놓자.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호우명 그릇이 여기 아마도 하나의 자료에 나오면 좋은데 없네요.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 그릇인데 약간 요강처럼 생겼어. 너희 뭐 어른들이 그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청동 그릇 같은 데다 막 소변 누구 하는 그릇이 있거든. 그것처럼 생겼는데 여기 뚜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밑바닥에 광개토대왕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던 거야. 광개토대왕 어쩌고 이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된 거지. 그럼 신라에서 왜 광개토대왕 이름이 있지? 그걸 연구한 거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았구나, 지배를 받았구나, 이런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지왕 잘 몰라도 되는 분인데 어쨌든 백제와 동맹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이걸 나제 동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야예요. 가야는 변한 지역에서 형성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금간가야라는 가야가 초기에 연맹을 주도하는데, 왜냐하면 가야는 국가가 한 개가 아니고 6개의 연맹국이 있어. 이걸 6연맹국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6개의 가야가 있어요. 무슨 가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1등 가야가 금강가야였던 거지, 초반에는. 그래서 금강가야는 어디 있었냐 하면 밑에 나오죠. 금강가야는 지금의 김해를 말하는데, 김해가 부산 근처에 있어요. 이쪽에는 김해평야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 그리고 바닷가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철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로 철기를 만들었어요. 무역도 하기 좋았고, 토기 제작 기술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문물이 발달을 해서 가야라는 연맹국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사실 아까 쌤이 그려놓은 요 그림에서 여기 가야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가. 있는 건데 나중에 가야는 신라가 얘를 이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팀이 쫙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가 지금 삼국이고 발전까지 했고, 이제는 여기 밑에는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집권 체제는 쌤이 아까 뭐랬어요? 권력의 중앙의 집중을 말하는 거야, 그치?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다는 건 누구의 권력이 세진 거? 누구? 왕. 그래서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왕권 강화. 왕권이 어떻게 강해졌는가? 그 체제는 크게 저렇게 빨간색 표시된 게 있는 거예요. 왕이 부자상속, 관등제,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 있고, 이거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므로 별표 3개를 똥똥똥 할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객관식으로 내거나 서술형으로 이걸 다 쓰기도 하고 막 그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삼국이 각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삼국,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이걸 했더라는 거지, 공통적으로. 그럼 처음에는 왕위를 부자상속했다는 거는 아빠가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줬다. 그 말은 왕권이 셌으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면 형제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나한테 줘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왕권이 셌으니까 아빠가 지네 아들한테 줄 수 있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땅도 넓혔어요. 정복전쟁으로 땅도, 저것도 하나 줄쳐놓자, 영토도 확장해가지고 대다수의 전성기의 왕들은 왕권이 셌고 땅도 넓혔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관등제, 아까 했죠. 1등급부터 쭉 서열을 매기는 거. 그런 것도 왕권이 강하니까 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왕권이 강해서 관등제를 하면 등급별로 옷을 다르게 입힌 거야. 예를 들어 1등급 보라색 입어, 2등급 빨간색 입어,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만 딱 봐도 쟤는 1등급이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관등, 그러니까 등급이 10개 있었고, 백제는 16개, 신라는 17개 있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행정구역도 국가가 원래는 옛날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왕권이 세지면 그걸로 뿔뿔이 흩어뜨려. 이렇게. 왜냐면 친척들끼리 모이면 걔네끼리 주도해갖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왕을 죽여야지. 형님이 죽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주도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그냥 왕이 마음대로 찢어요. 넌 여기 살아. 넌 여기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눈 것도 왕권이 세진 거고 귀족회의라는 거는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귀족이라는 거는 왕하고 대비되는 거거든. 만약에 귀족의 힘이 세지면 왕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귀족회의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왕권이 세진 흐름에서 얘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좀 체크하자. 외울 게 있어요. 첫 번째,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해서 원래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이 회의 이름을 다 외우긴 외워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개론적으로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 일단은. 근데 시험 대비할 때는 외워야 돼. 저걸 다 국가별로. 그 다음에 율령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법이에요. 법을 만들었어. 당연히 왕권이 센 거죠.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는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막 백성들이 통일된 종교가 없이 그냥 어떤 애는 하늘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애는 땅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약간 그게 분열되는 거지 정신적으로. 근데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는 이 불교 사상 중에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이걸 왕즉불 사상이라 그래.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니까 부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왕의 말도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정신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왕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4개는 외워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지도였고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금강가야였는데 나중에 대가야로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요. 왜냐면 금강가야가 초기에 발달했었지만 신라가 쳐들어와서 신라의 법흥왕이라고 너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법흥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금강가야를 이렇게 좀 멸망시켜. 그래서 이 산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대가야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은 아까 우리 했던 광개토대왕릉비에 신라를 도와준 내용이 쓰여 있었대요.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와 백제가 유사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게 석촌동, 그러니까 잠실 석촌동에 가면 실제로 저게 있거든. 저게 있는데 이 석촌동 고분 이게 무덤이야. 무덤인데 이 양식이 계단식이죠. 그래서 이걸 돌무지 계단 양식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중국에 있어. 고구려의 무덤과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네가 확실히 형제, 그러니까 아들이 세우게 맞나 보다.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 거고. 옆으로 가자. 이제 백제가 발전을 해요. 백제의 발전이라고 하면 곧 이거는 전성기를 말해. 가장 발전했던 시기. 는 근초고왕이 됩니다. 별표 땡. 근초고왕은 전성기 왕이니까 당연히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했을 때니까 땅도 대부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도 하고요. 고구려도 공격하고요. 그래서 황해도를 차지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지도야. 이거 지도에 얘들아 별표 하나 땡 해놓으세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지도를 띡 내. 그냥 지도를 띡 주고 다음 시기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을 고르세요 한다고. 그럼 저 지도를 보고 저게 무슨 시대인지 알아야 돼요. 그치?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제일 핵심은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걸 봐야 돼. 근데 저 지도를 보니까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죠. 여기 한강이 서울이니까. 서울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으면 백제 전성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백제 전성기가 누구다? 근초고왕이구나. 이렇게를 바로 지도를 보고 한강 차지하고 있어 백제네 근초고왕 이렇게 빡빡빡 가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근초고왕 때 지금 보면 화살표가 요서지방도 무역을 했고 중국의 동진으로도 무역을 하고 일본으로도 무역을 했으니까 그만큼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백제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일본 외구들이 백제에게 하사를 해. 선물로 막 갖다 바쳐. 그러면 고대 국가에서는 더 힘센 나라가 더 많은 선물을 줘야 돼. 뭔가 그게 일반적인 외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약간 그런 걸 과시하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일본한테 칠지도라는 칼을 줬대요. 저게 칼이래. 저게 칼인데 왜 칠지도냐 하면 7은 7 칠자고
지는 가지 지자야. 그래서 지금 저 칼이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 가지다. 라고 해서 이게 칠지도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준 거야. 왜 줬어요?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뭐 그런 용도로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칠지도가 나오면 금초고 왕을 또 떠올려야 돼요. 알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백제는 태꺼. 그 다음에 침요왕이라는 왕 때는 불교를 수용했대요.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고구려로 갈게요. 고구려는 이제 너희도 다 들어본 왕들이 이제 나와요. 당연히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별표 2개, 장수왕 별표 2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얘들아 장수왕이잖아. 그건 알지요, 그죠? 그리고 왜 장수왕이야? 왜 장수왕일까요? 장수했으니까. 오래 살아서, 실제로 오래 살아서. 그럼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요? 하면 요즘도 사실 80대까지 살면 오래 산다 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5세기 400 몇 년 이럴 때잖아. 그지? 뭐 의료기술도 없고 식량도 별로 없고 그럴 때 60 몇 살까지 살았대요. 진짜 장수한 거야. 보통 평균 수명이 40대인 거야, 그때는. 쌤은 그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때 있으면. 그만큼 오래 사셨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고, 광개토대왕은 말 그대로 땅 토자거든. 땅을 광활하게 많이 개척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명은 보통 왕이 죽고 나서 학자들이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명에서 다 특징이 나오는 거야. 아, 오래 살았구나. 아, 땅을 넓혔나 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장수왕하고 광개토대왕은 뭐 했냐? 광개토대왕 당연히 땅을 넓혔는데요. 북쪽으로 갔어요. 한강 이북으로 가고. 아까 나왔던 광개토대왕 신라를 도와줬었지. 신라의 무슨 왕 때? 무슨 왕 때? 앞에 나왔지? 내물왕 때. 그죠? 내물왕 때 도와줬지.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해가지고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거란이나 후연을 격파하기도 하고, 국력을 과시하는 의미에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대요. 이게 뭐냐면 연호라는 건 그 해를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락 1년 이런 식으로 부른 거지. 그럼 보통 우리는 연호를 못 써요. 연호는 누구만 써냐면 중국만 쓸 수 있어. 그러면 보통 중국이 쓰는 연호를 따라서 똑같이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자체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중국과 대등하다. 난 니네 거 안 쓸 거고 내 거 쓸 거야. 이런 대등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때 영락이라는 말이 영원히 기쁘다. 영원할 영자에 즐거울 낙자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지배하는 이 시절이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지배하는 게 행복하지 너네. 약간 그런 느낌. 그치?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자처했어요. 태왕의 태자가 뭐냐면 클 태자. 그래서 큰 왕이다 나는. 약간 자뻑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 하면 약간 자뻑 의식이 좀 있어요.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거. 그 장수왕은 아들인데 아빠가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은 남쪽으로 와요. 그래서 남진 정책 그리고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결국은 한강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장수왕 때는 이제 고구려가 우리 동북아시아의 일장이 되는 거야. 최고의 일진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얘네한테 이제 벌벌 기는 거야. 그래서 외교 같은 것들을 대등하게 할 수 있었어요. 걔네들하고. 꿀리지 않게 대등하게 외교를 하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공존하는 다원적인 국제질서가 성립할 수 있었다.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들의 천하관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이렇게 고구려가 땅을 이렇게 넓혔어요. 그러니까 지도만 딱 보고 이 시기를 고르라고 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딱 봤을 때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구려 전성기구나 하면 되고 근데 이것도 구분할 게 있는 거야. 만약에 평양 쪽으로 뭔가 수도 표시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장수왕 때인 거예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왔으니까 원래 여기 국내성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장수왕 때가. 근데 이게 없고 저런 표시가 없고 그냥 국내성 위주로 위쪽으로 막 이렇게 화살표가 가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쪽쪽쪽 가 있어. 그럼 이거는 광개토대왕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딱 체크가 됐는데 화살표가 막 아래로 내려. 이건 장수왕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합쳐졌어. 그럼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다 같이 고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치? 그런 거고요. 봐봐, 얘네 막 쭈그리잖아. 막 쭈그러졌죠 지금 막. 그치?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신라하고 백제는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얘네는 이제 둘이서 손잡는 거야. 얘네 둘이서 손잡아서 나제 동맹 이런 걸 체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5세기예요. 알지? 5세기. 됐고 이제 백제로 갈게요. 백제 같은 경우는 좀 불쌍해요. 엄청 처음에 발전을 많이 했었는데 근초고왕 때 발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약간 좀 힘들어.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데요. 장수왕이 5세기였잖아. 그치? 장수왕이 공격을 해갖고 얘네가 한강을 뺏겨요. 심지어 그때 당시 왕도 죽어. 그래서 내가 이때 애들한테 이렇게 외우라 그래. 괴로왕 너무 힘들어 괴로왕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거든. 그만큼 전사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수도도 옮기고 공주로 옮기고 국력도 약해져요. 이거를 다시 한번 으쌰으쌰 잘해보자,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 동성왕인데 근데 이때 잘 안 돼요. 빨리 죽어요. 이렇게 동맹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무령왕 때는 백제의 지방에 22개의 담로라고 하는 이거 특수기관이거든. 특수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약간 왕권을 다시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성왕 때 이건 별표 하나 하자. 백제의 성왕은 알아둬야 되니까. 성왕 때 결국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지만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어쨌든 성왕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수도도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고 여러 가지 부도 설치하고 지방 행정구역도 나누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신라의 진흥왕한테 당해가지고 진흥왕이 야 우리 손잡고 같이 한강 차지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강을 차지하는데 나중에 진흥왕이 배신 때리고 성왕을 죽인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백제가 이제 거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부분 내용이었고 여기 한 장 더 뒤로 가자.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문화재가 함께 나오죠. 여기는 다 하진 않고 핵심만 좀 해보자. 신라까지만 하고.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던 왕이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얘네도 그냥 별표 하나씩 땡땡 할게요. 지증왕과 법흥왕이 있었어.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을 드디어 마립간에서 왕으로 불러요. 마립간에서 왕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시키는데 얘들아 순장이 뭐게요? 순장이 뭘까? 순장 뭐 하는 걸까? 맞아, 생매장.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거. 그거를 금지시켰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인권을 보호해주고 약간은 근대적이죠. 발전했다는 사회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한 경작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우경이라 해요. 소자에 경작할 경자. 그래서 소로 밭을 갈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다음에 정복 활동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우산국을 정복해갖고 이때부터 우산국이 울릉도인데 그때 독도도 같이 정복을 해서 독도가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 역사라는 게 공식적인 기록에 있는 거야. 이렇게를 같이 이제 세트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중왕 다음에 법흥왕 때는 법흥왕 조금 체크를 해서 해보자. 첫 번째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항상 외우라 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법흥왕의 법이 있지. 이분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읍이 들어간 걸 좀 많이 해. 비읍이 들어간 거. 법흥왕이 비읍이니까 병부는 군사, 군대 체계를 마련하는 거야. 그리고 율령반포는 비읍이 아니지만 쌤이 아까 율령이 법이라고 그랬죠. 법이라 했으니까 쟤도 비읍이고 그 다음에 공복제도라는 거 옷 색깔을 마련하는 건데 백관공복이라고 나오잖아. 백관이라는 건 100명의 관리의 옷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읍, 여기도 비읍. 또 불교공인, 불교도 비읍. 이게 다 비읍이 많잖아. 그래서 비읍 관련된 건 법흥왕이구나. 일단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기를 이를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하고 이때 연호를 썼네요.
아까 연호는 아무나 못 쓴다 했지. 중국만 쓰는 건데 이때 썼다는 거는 얘도 이제 버풍왕도 좀 자신이 있었던 거야. 나는 왕권이 세다. 약간 자뻑이 있는 거고 금강가야를 그렇게 먹어요. 그다음 버풍왕의 아들 진흥왕 때가 신라의 전성기야. 별표 2개. 이때가 전성기예요. 이때가 전성기. 그래서 이때 뭘 했냐? 전성기 때 뭘 했냐? 당연히 땅도 넓혔고 한강 차지하고 대가야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더 장려해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화랑도라는 거를 막 재편을 하는데 화랑도는 너희 화랑하고 뭐 이렇게 낭도해갖고 나라를 지키는 애들이에요. 이렇게를 만들었고 대외 정책으로도 다양한 무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넓히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증거물로 비석을 세우거든. 비석도 많이 세우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가야 연맹의 재건이라는 거는 가야가 아까 쌤이 금강가야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지? 망하고 대가야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대가야는 약간 산 속에 들어간 거거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약간은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또 멸망을 한다 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야는 오른쪽으로 가자. 여기 너희 풀었어요. 그죠? 문제 풀었으니까 됐고 쭉쭉쭉 가자. 아마 내가 여기까지 풀어 해가지고 너희가 여기까지 풀었을 거고요. 승아는 어때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문화를 또 오늘 개념 정리를 하다 끝날 것 같아. 문화는요 안타깝게도 너희가 그림과 함께 세트로 외워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거 문화사라고 하거든. 이걸 가르칠 때 보통 지금까지 다 선배들은 굉장히 괴로워했어. 왜? 이거랑 이걸 외워야 되니까요. 그림 보고 무슨 탑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이름까지는 몰라도 느낌상 이건 무슨 나라야, 이건 무슨 나라야, 이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좀 빡세요. 알겠지? 일단은 얘네 첫 번째 자료는 다 불교거든요. 그지? 불교에서의 석탑이라는 거는 스님이 죽고 나면은 보통 불교는 화장을 시키잖아. 그치? 화장을 시키고 나면 스님들은 보통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잖아. 채식을 하고 몸에 좋은 걸 먹고 항상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니까 죽고 나면은 뼈에 가루만 남는 게 아니라 약간 구슬, 은구슬, 금구슬 이런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사리라고 하고 그 사리를 보관하는 통이 사리함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요 탑 속에 넣어놔요. 이게 이제 사리함을 봉인하는 그런 건 거야.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신성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옛날 고대 조상님들은 탑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막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랬어. 신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탑이 나오면 이건 불교인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탑은 백제 거야. 어떻게 외우냐? 탑의 수는요, 얘들아, 층은 이렇게 세요. 1층, 3층, 4층, 5층. 이게 왜 5층이에요? 요 사이에 공간이 5개 있죠. 그럼 5층인 거야. 그럼 저 사이에 공간이 3개 있죠. 3층이겠지. 7개 있죠. 7층이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 조상들은 숫자 홀수를 좋아했어. 3, 5, 7,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석탑에는 보통 홀수가 많은데 우리 백제 같은 경우는 5층 탑을 좀 많이 만들었고 신라가 3층 탑을 좀 많이 만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백제 거고 가운데는 황룡사. 아까 황룡사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나요? 황룡사? 신라의 전성기. 아까 성왕을 배신 때린 놈. 진우왕. 이게 진우왕 때 만든 거야. 진우왕 때 만들었고 이것도 당연히 왜 9층이겠어. 이게 9개 있겠지 뭐. 그죠? 이게 9개 있겠지. 근데 이 황룡사는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서 없어졌었어. 근데 이걸 다시 복원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경주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부처님을 표시한 그런 상을 입상이라고 하는데 입상은 서 있는 상인데 봐봐. 여기 뒤에 이런 게 있지. 이걸 우리가 사람들 보통 잘생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후광이 비친다고 하잖아. 이 부처님의 후광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는 고구려 거. 그래서 여기에 고구려 써놓고요. 여기에 신라 써놓고요. 여기에 백제 이렇게 써놓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외우는 거야. 그 외에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탑은 백제에는 이런 게 있고 5층 탑이 거 유명하고 신라는 방금 했던 거 이런 게 유명하고 불상은 방금 했던 게 이거야. 금동령과 칠년명 열애 입상. 근데 저 이름 몰라도 되고 저 그림을 딱 봤을 때 저 이렇게 후광이 있어 고구려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후광이 있어 고구려 거야. 불교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교는요. 아래 도교로 갈게요. 도교는 보통 사상이 신선 사상이거든. 이게 신선이 뭐냐 하면 안 죽어요. 신선들은. 약간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런 존재야. 보통 신선들은 나이가 뭐 몇백 살, 뭐 1000살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신선의 사상을 숭배했다는 거는 안 죽고 싶은 거. 이게 불로장생이에요. 늙지 않고 오래 산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을 좋아해.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도교예요. 대표적인 도교 그림이 이거야. 두 개 있어요. 문화재가. 왼쪽 거는 고구려 거고요. 현무라고 하는 방위를 지키는 신 중에 하나거든. 뭐 주작, 현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위를 지키는 그런 상상의 동물들이 있어. 이거는 실제 동물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이고, 그 상상의 동물 중에 도교의 방위신 중에서 남쪽을 지키는 게 현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향로인데 백제에서 여기 향을 막 피워. 그래서 요 밑에서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면 향이 막 올라가서 이 연기가 여기 사이로 막 이렇게 나와요. 쌤은 실제로 이걸 그 박물관에서 봤거든. 되게 멋있어. 막 조명이 얘한테 핀 조명 팍 쏘거든. 핀 조명 팍 쏘고 다 어두워. 거긴 다 어둡고. 얘가 금동이니까 얘가 금이란 말이야. 혼자 막 반짝이는데 여기서 향이 막 피잖아. 향이 막 사방팔방으로 너무 예쁘거든. 근데 이게 잘 보면 여기 그림이 여기는 좀 깨져 있는데요. 꼭대기에 뭐가 있지. 지금 뭐가 있어. 이게 이제 그 주작이라고 하는 상상의 새, 봉황이라고 하는 상상의 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뭐가 감싸고 있고, 그치? 여기 사이사이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 사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게 도교고,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삼국시대 사람들은, 귀족은 당연히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쌀밥을 먹었고, 평민들은 힘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못 먹었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너희가 알 거야. 그치?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기기 전에 요거 하고 넘어가자. 요거는 별표 하나를 띵 해놓으세요, 얘들아. 유학. 이게 왜 중요하냐? 유학은 보통 뭐 공부하는 거잖아요. 한자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거든. 고구려에서는 학교를 직접 세웠어요. 그 학교 이름이 태학이야. 백제는 학교가 따로 없었고 박사님들이 가르쳤어. 오경 박사라고 해요. 신라는 뭔가 그런 기록에서 남아있는 게 없고 그냥 돌에,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에 공부한 내용이 그냥 담겨 있었어. 그래서 삼국이 저걸 공부는 했구만 정도만 그냥 아는 거야.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을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는 이걸 꼭 알아야 돼. 여기는 별표 3개를 할게요. 1, 2, 3. 삼국의 무덤이에요. 무덤은 꼭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이름. 이름을 일단 외워야 돼. 자, 이름은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과 연계성이 있어. 그림을 잘 보면 첫 번째 그림이 굴식 돌방이래요. 그치? 그럼 일단 말 그대로 굴식이니까 뭔가 굴 느낌이 나야 되고, 돌방이니까 방이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럼 이걸 보면 방이 2개 있어요. 이게 무덤이야. 실제로 무덤이고 방이 2개 있으니까 규모가 엄청 크겠지, 그지? 규모가 엄청 크고 입구가 있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입구가 있고 첫 번째 방이 있고 두 번째 방이 있고 그 사이에 이음길이 있어요. 그럼 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벽이 있겠지. 벽이 있으면 벽화도 있는 거야.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방이 이렇게 널쩍하게 있다는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신구나 왕이 썼던 물건이나 같이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장점이 문화재가 많이 묻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벽화가 있었을 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입구만 찾으면 이거는 다 뚫리는 거야. 입구만 찾으면 쑥쑥쑥 들어가면 방 보이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도굴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을 많이 파갖고 가져갔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단점이 또 있는 거지. 어쨌든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이거 하나 써놓자. 이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재는 많이 없어. 많이 뺏어갔겠지. 그래서 외국에 많이 있고 일본에 많이 있고 중국에 많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아래 거는 신라 거야. 신라 거.
신라가 저걸 썼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이거는 그림만 봐도 고작 요만큼만 시체를 그러니까 시신을 여기다 두고 옆에 이제 작게 조그맣게 이제 장신구를 두고 나머지는 다 돌, 흙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무덤은 실제로 도굴하기가 너무 어려워. 흙을 파고 들어가도 다시 돌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문화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문화재가 이 무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놈들이 캐가긴 했대요. 하지만 그 비율이 작은 거야. 그래서 경주에 가면 이거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이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돌이 무지하게 많아서 돌무지야. 실제로 돌이 무지하게 많았고 그 사이에 덧널 이렇게 이게 이 널이 이거거든. 상자에 이제 무덤에 여기 시신이 있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뭐라고? 이름. 이 그림을 보면 구식돌방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 이걸 보면 돌무지 덧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 얘네는 고구려 백제, 얘네는 신라. 세 번째는 특징. 얘네는 벽화가 있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도굴이 너무 쉬웠다. 얘네는 벽화는 없겠죠. 방이 없잖아. 방이 없으면 벽화가 없는 거야. 벽화 없고 그냥 장신구나 이런 것만 있어요. 그치? 그리고 어쨌든 문화재가 많이 보존되어 있어. 도굴이 어려우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가 이게 그러면 얘들아 벽화가 아닌 거예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 아니고 너희가 말을 타면 말을 안 타봐. 말을 타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등에 딱 앉잖아. 그치? 앉을 때 뭘 깔고 앉잖아. 그걸 안장이라고 하거든. 이게 말의 안장이었대요. 어쨌든 그런 게 나왔다. 라는 게 이제 고분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설명한 게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한 번만 너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읽어봐요. 다 나와 있어요. 뭐 벽화가 있었고 많은 뼈목걸이가 있었고 도굴이 어려웠고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전파했던 거. 우리나라의 문화를 일본에 많이 전파를 해서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라는 게 성립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와 가야가 각각 뭘 전파했는지. 고구려는 담징이라는 스님이 종이와 먹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자를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글자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준 거야. 그치? 그리고 백제는 보면 이런 걸 알려줘. 글자를. 한문, 논어, 천자문.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뚝을 쌓는 기술, 그리고 가야는 토기를 전파하고 갑옷을 전파했어요. 쌤이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조금 덜 중요한데 만약에 세세하게 물어보면 이것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치? 이거는 이제 너희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유사성이 있대. 우리나라 문화에 부처님 상이 일본에 저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 전파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 풀라에서 너희가 풀었을 거고 이번에는 숙제로 요 뒤에까지 슈슈슈슈슈 해보세요. 알겠지?